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서현도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이고요. 종목 보기 전에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에서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시고, 저희가 이제 무료 체험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무료 체험할 때 대표님들께서 직접 리딩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어떤 종목들 매매하는지 이런 거 궁금하시다, 혹은 최근에 주식이 힘들다, 다른 종목들이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 편하게 이쪽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단 방산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쵸, 로템 이슈도 있었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누리오나, 그 다음에 내일 또 이제 다누리, 달나라로 이제 떠나는 그 비행기가 이제 스페이스X와 결합을 해가지고 내일 발사 예정이죠. 오늘 로켓을 이제 세웠다고 하는데, 이것도 내일 좀 재미있는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옛날에 이제 AP성이나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로켓 테마 관련된 테마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로켓을 쏘고 나면은 재료 소멸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급락을 팍 하지 않았습니까? 그 로켓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대부분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은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런 로켓 이슈로 올라온 게 아니죠. 최근에 하나 쪽에서 이제 진짜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꿈꾼다 하면서 이 방산 쪽, 그 다음에 그룹 개편을 완벽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이 방산 수주하는 내역들을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비행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비행기 개발했죠.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거는 K9 자주포, 그리고 현대 로템의 탱크, 흑표 전차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무, 천무 등등 미사일, 굉장히 많죠. LH 넥스원이나. 그래서 방산 쪽이 분위기가 나쁘진 않고 그 흐름을 이어받아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 고점을 뚫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가 딱 정고점, 요 자리. 거의 2016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16년의 구간이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중대형주들은 이런 구간에 의외로 영향을 많이 받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고점을 되게 시원하게 돌파해주는 듯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사실 조심을 해야 돼요. 지금 로템도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방산주들은 거의 세트로 움직이고, 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원래 앞 구간에서는 다른 방산주들이랑 같이 갔습니다. 지금 현대 로템이 최근에 대장처럼 움직였는데, 로템은 오히려 이때는 같이 안 갔어요. 같이 안 가고 좀 밑으로 빠지다가 갑자기 치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방산주의 딱 그 붐을 끌어올린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이런 애들이랑 같이 가다가 하나 에어로는 먼저 좀 빠졌습니다. 밑으로 약간 지하실 가는 듯한 분위기 보여주면서 주가가 저점을 찍고, 그 이후에 이제 방산주 모멘텀에 다시 붙으면서 이 급등이 딱 나온 현재 구간인데, 일단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그냥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3조. 그 다음에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가장 주가가 올라가기 쉬운 조건은 양매수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외국인은 보통 이제 프로그램 매수로 지속적으로 이 호가창을 잡아먹는 이 기계적인 매수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 뭉탱이 효과들을 잡아먹는 기관의 힘, 이런 것들이 맞물려가지고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는 액션이 나오는데, 이런 날 양봉 크게 나왔던 날 8월 2일 전이니까 이게 7월 29일이죠. 7월 29일 보면은 외국인 27만 주, 기관이 15만 주. 요것만 봐도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던 날이랑 그 다음에 양봉이 작게 나왔던 날이랑 명확하게 비교가 되죠. 그리고 이거를 무슨 작전을 치려고 주가를 올린다? 그건 아닙니다. 이때 방산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최근에 친환경이 올라갔던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이 투자가 좀 집중됐던 섹터이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이때 했던 거죠. 7월 마지막 주에. 그리고 일단 지금 이 3일 동안, 최근 3거래일 동안 주가가 빠졌는데, 이 기관 쪽이 쭉 매수를 보여주고 양매수도 해주고 외국인도 매수 잘 해주다가 최근 3일 동안 매도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수 10만 주 들어왔습니다만,
기관이 15만 주를 매도하고 개인이 6만 주를 매수했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 개인의 매수는 이러한 중대형주에서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예, 대부분 주가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뭐 이렇게 부득이하게 뭐 플러스로 올라가는 날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거는 차트의 이제 모양이나 7월 25일 그 다음에 차트의 이제 패턴 그런 거에 따라서 일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중요한 거는 주가를 누가 올려줬는가. 명확하게 이 주가를 올려준 게 누구냐라고 하면은 이 앞관에서 기관 그리고 이 앞에서도 사실 기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방산주들이 기관의 힘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게도 중요한 거는 기관의 매수 매도 패턴이다. 예, 요거를 좀 유심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10만 주.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13만 주.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는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죠, 방산주가. 그리고 이제 폴란드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이 재료 소멸로 받아들여질지 혹은 어쨌거나 이제 이 부분을 선반영이 됐다고 치고 이후에 우리나라 방산 업종이 굉장히 좀 이 희망이 있구나 혹은 기대감을 가져도 되겠구나 하는 그 주가가 한번 레벨업되는 밸류에이션이 올라오는 그러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개인 투자자가 아무리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거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랑 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올릴 만큼 올리고 우리도 팔 만큼 팔았으니까 이제 딴 데 가서 딴 거 사자 라고 하면은 그냥 개인 투자자도 같이 따라 나오는 게 좋습니다. 굳이 외국인이랑 기관, 주가를 올려주는 주체들이 이 종목을 매도하고 딴 데 가려고 하는데 나 홀로 남아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나라 방산 미래 진짜 좋다. 당연히 방산 미래 좋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 안에 업종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받는 그 회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다. 올려줘야 될 종목이 진짜 많다. 그렇지만 결국 외국인과 기관을 따라다니는 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포지션이 아닌가. 개인들끼리 아무리 게시판에 모여가지고 이게 좋니 안 좋니 해도 외국인이랑 기관이 팔고 나가고 주가 내려오면은 그거를 개인들이 게시판 같은 데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냥 남아가지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올라갈 거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물려있는 사람들은 용기를 얻고 그런 것에 되물림 되다 이렇게 반복이 계속 되다 보면은 어느새 막 주가는 마이너스 크게 내려와 있고 물려서 언제 또 한번 방산 이슈가 있나 이런 것만 기다리게 되겠죠. 최근에 호주 관련해가지고 방산 이슈가 나오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결국 지금 자리에서 다음 상승 시도가 나오려고 한다면은 이런 중대형주 같은 경우에 이 차트상 중요한 구간들,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저항으로 작용되는 구간들 이런 거 물론 중요하겠죠. 예. 이게 올라갈 때 특히나 주가가 떨어질 때는 중대형주들은 이런 저점, 전저점 이런 거에는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려오고 할 때는 앞구간들의 이러한 지지나 이런 거는 확실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체크하시면 된다. 그리고 대장주, 현재 시장의 대장주가 누구인지 지금은 롯템도 최근에 강세가 나왔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강세가 나왔고 이 전에 앞구간에서 대장은 한국항공우주였죠. 예, 그러니까 방산주들의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이 아니라 롯템이나 LIG 넥스원이나 혹은 다른 이제 방산주들 오늘 주가 흐름이 어떠한지 아마 업종이 같이 움직일 겁니다. 왜냐면 같이 수혜를 받는 느낌에서 주가가 같이 급등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조금 높이 형성이 돼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종목들이 추세가 꺾인다거나 하는 것들이 하나 두 개씩 보인다 하면은 똑같이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6만원을 지지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음봉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딸려 나온다 하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크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구간을 지지해 주는지를 보고 구간을 이탈함과 동시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나온다. 지금 이 구간에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수익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산주가 좀 아닌 것 같다 할 때는
그냥 차익 실현도 좀 해주시고 이거를 전부 다 원큐에 매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오늘 외국인이 좀 하는 것 같네. 오늘 이 수급 보니까 이 키움증권이나 뭐 개인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다. 잠정치를 보니까 이거 기관 매도가 좀 시켜 있는 것 같다 하면은 주가가 심상치 않다 할 때 계속적으로 좀 분할 매도를 해주고 다시 뭐 6만원 지지를 보여주고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다 하면은 이때 뭐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액션이 나올 때 이럴 때 오히려 더 올려나갈 때 그럴 때 비중 다시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 가지시지 마시고 매도를 해줘야 될 때 그리고 충분한 수익 구간이 줄 때는 요즘에는 매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산주가 시장의 중심에 있다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예, 방산주 나오고 그 뒤에 태양광, 풍력, 친환경주가 시장을 한번 쓸었고요. 그리고 어제 2차전지가 시장을 쓸었고 오늘 다시 코스닥에서 이제 뭐 물론 코스피에도 게임주들이 있습니다만 뭐 코스피, 코스닥 기준 둘 다 했을 때 게임이랑 바이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돈이 한 번씩 돌면서 다 올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은 기존에 가장 먼저 올라갔던 방산주 입장에서는 좋은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예. 이거는 계속적으로 돈이 나갈 수 있는 그 하나의 데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이런 거는 최대한 좀 포지션 이 개인이 항상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 주식시장에서 좀 같이 오랫동안 롱런 한다고 하시면은 이 외국인과 기관에 맞춰서 포지션을 같이 가져가 주시는 게 계좌에는 많이 도움된다. 마무리하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